안녕하세요. 이경원의 보청기 연구소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 어음의 특성을 고려한 보청기의 이득 조절입니다. 과연 한국 난청인이 착용하는 보청기의 이득 조절 방식은 영어권과 달라야 할까요?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최근에 발표한 보청기 관련 논문을 토대로 한국 난청 성인이 착용하는 보청기의 조절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한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 히어링 1002 또는 히어링 1004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의 이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보청기 적합 공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적합 공식은 난청인이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편안한 대화음의 청취, 그리고 음질 및 어음 명료도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입력 음압 레벨에 대한 주파수별 이득과 주파수 반응 곡선, 압축 시간 및 해제 시간 등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보청기 적합 공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살펴보면 청각 손실의 종류, 정도 및 형태와 선호이득 등 청지각적인 특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역 중요함수, 장기 평균 어음 스펙트럼, 대화음의 강도 등 특정 국가의 어음 특성이 있습니다. 보청기 관련 사항으로는 시리대 커플러 차 또는 삽입 이득 기준 커플러 반응 등이 있습니다. 외국, 특히 영어권 국가의 경우는 연구소 또는 제조사 차원에서 다양한 보청기 적합 공식을 개발하여 보청기의 전기 음향 조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 어음의 특성을 반영한 보청기 적합 공식 해그-K V2.0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면 보청기 적합 공식과 관련하여 한국어와 영어음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 이경원, 김준숙은 한국어의 주파수 중요 함수가 영어에 비해 800Hz 부근의 저주파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노해일, 이동희는 장기 평균 어음 스펙트럼에서 한국 어음은 고주파수에서 영어에 비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영권, 이경원은 한국어 대화음 중 작은 소리의 강도가 60dB SPL로 국제 어음 시험 신호에 비해 5dB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어음 스펙트럼은 모든 대화음 레벨에서 저주파수는 한국 어음이, 고주파수 대역에서는 영어음의 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인의 보청기 조절에 있어서 영어권과 차이가 있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그-K V2.0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식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대략 4년에 걸친 연구 끝에 한국 어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한국형 보청기 적합 공식입니다. 한국형 해그-K V2.0과 영어권의 넬-NL2의 차이를 요약하면 주파수 반응 곡선에서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은 넬-NL2에 비해 한국형이 낮게 나타나며 압축 역치는 한국형이, 압축 비율은 넬-NL2의 보청기 적합 공식에서 더 높게 산출합니다. 그러면 한국 난청 성인에 대한 보청기 이득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기본적인 이득 조절 방법은 생략하였습니다. 첫 번째, 작은 대화음 레벨에 대한 이득입니다. 한국어 대화음 중 작은 소리의 크기는 영어에 비해 5dB 정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작은 소리에 대한 이득은 영어음과 같이 높은 이득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한국 난청인의 경우는 작은 소리에 대한 이득을 줄이는 것, 즉 압축 역치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주변 잡음의 감소 효과가 있으며
안정적인 음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청력 역치 레벨의 개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대화 방식이 하향식이어서 청력 역치 레벨이 덜 개선된다 하더라도 어음 청취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는 작은 소리의 청취가 언어 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큰 소리에 대한 이득 조절입니다. 큰 소리에 대한 이득은 대화음 중 큰 소리에 해당하는 80dBSPL의 이득을 조절합니다. 큰 소리 이득의 변화는 압축 비율을 변화시키며 이는 난청인의 역동 범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압축 비율은 음질의 저하, 잡음의 증폭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낮은 압축 비율은 청력 역치 레벨의 개선을 어렵게 하거나 큰 소리는 너무 크게 들을 염려가 있어서 큰 소리에 대한 이득은 보청기 적합 확인을 통해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방어진이 이경원의 연구 중 한국의 청능재활 현장에서 구한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선호이득 결과입니다. 결과에서 선호이득을 영어권의 보청기 적합 공식 L-NL2와 비교했을 때 한국 난청인의 경우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조사의 보청기 적합 공식에서도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낮게 산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구의 선호이득을 제조사 또는 한국형 보청기 적합 공식 HEG-KV2.0과 비교해도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이 너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폐쇄효과 해결에 효과적인 RITE의 큰 환기구로 인한 저주파수 대역 그리고 음향 피드백과 난청인의 선호 음질 문제로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제공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약 및 결론을 생략하고 청능재활 현장에서 저주파수와 고주파수의 이득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주파수의 이득을 무조건 낮춰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 한국어음의 특성 중 저주파수 대역의 강도가 높게 나타나서 모음이 자음을 차폐하는 상향 차폐가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주파수의 이득을 적절하게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RIT의 큰 환기구는 고막 부근 저주파수의 음압을 잘 배출하기 때문에 저주파수의 이득을 제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불완전한 귓번의 채취로 인한 폐쇄 효과의 발생으로 인해 부득이 저주파수의 이득을 낮춰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주파수의 이득을 무조건 낮춰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 보청기의 조절 및 수능 과정에서 난청인이 소리가 너무 날카롭다고 호소하는 경우. 둘째, 음향 피드백으로 인해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낮추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불충분한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은 잡음 하에서의 어음 청취력이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보청기를 선택하거나 귓본을 채취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본 영상에서 인용한 참고 문헌은 이 슬라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음의 특성을 고려한 보청기의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한국 난청 성인이 착용하는 보청기의 이득을 조절하거나 보청기를 선택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청인이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들리는 소리에 대해 이해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